2000년대 초반 어린 진돗개 한 마리가 대나무를 타는 사진은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세렝게티 초원의 한 마리 표범이라도 된 듯 대나무에 네 발을 올리고는 태연하게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었죠. 이 사진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패러디물이 만들어지며 하나의 인터넷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국내외를 불문하고 수백 개가 넘는 합성 패러디가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한 작가는 이 강아지에서 영감을 받아 실제 작품으로 만들기도 했고 중국에서는 역시나 무단으로 도용해 부채 등 상품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2007년 헐리우드 영화에도 진출했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이 사진이 찍혀 이 강아지가 진돗개라고 알려졌지만 진돗개는 아니고 진돗개와 믹스견 사이에서 태어난 믹스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둥순둥해 보이는 한국 고유의 견종 진돗개가 살벌한 치안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에서는 야생늑대라 불리며 웬만한 경비원보다 더 듬직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는 미국 LA 경찰에서는 지난 2010년 진돗개 2마리를 경찰견으로 키우기 위해 미국으로 데려가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2마리씩 총 2번에 걸쳐 훈련시켰으나 아쉽게도 경찰견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견종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돗개는 한번 자신이 따르기로 결정한 주인 외에는 평생 그 누구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충성심이 너무 강해 자신이 마음을 준 주인이 아니면 따르지 않아 충직한 깡패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니까요. 경찰 조직의 특성상 경찰견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주기적으로 바뀔 텐데 충성심 강한 진돗개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중 한 마리는 자신을 훈련시키던 경찰관에게 입양됐는데 앞으로의 상황은 불보듯 뻔합니다. 자신의 주인을 위해 평생을 충성하며 사랑받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 자신의 주인을 공격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낼 겁니다. 진돗개란 그런 종이니까요. 충직한 깡패라고 불리는 진돗개의 진가가 발휘된 국가가 있습니다. 저 멀리 남아메리카 대륙 최남단 아르헨티나입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남미 국가답게 치안이 그다지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아르헨티나인들의 인생 소원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율이 높아져 안전에 유의하라며 아르헨티나 여행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카페에서 옆에 가방을 걸어놓고 잠시 고개만 돌리면 감쪽같이 가방이 사라져버리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다른 외형을 가진 외국인을 퍽치게 하거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들의 안주머니를 털어가거나 횡단보도에 가만히 서 있는 행인의 지갑을 쓸어가는 것은 예사였죠. 그런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산 진돗개에 대한 수요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치안 부재에 따라 전체적으로 견공에 대한 수요가 늘었는데 가장 인기 많은 종은 역시 셰퍼드나 도베르만 등의 맹견이지만 진돗개에 대한 수요도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도 세콤과 같은 경보 시스템이 생겨났지만 이들보다 개의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만큼은 사람을 공격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개의 훈련의 트렌드라고 하죠. 한인 교민들 역시 자신을 보호해줄 든든한 동반자로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한인들 사이에서는 단연 진돗개가 가장 많은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한 한인 교포가 한국에서 분양받아온 한 쌍이 새끼를 낳아 늘기 시작한 진돗개인데도 없어서 분양을 받지 못한다고 하죠. 누구네 진돗개가 새끼를 뱉다는 소문이 나면 서로 분양받으려고 선금까지 주는 상황이고 생후 30일 정도 된 강아지 한 마리가 120만 원을 호가한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한번 주인으로 결정하면 평생 동안 자신만 따른다는 견종의 특성과 냄새나 외모가 다른 현지인들이 조금이라도 허튼 수작을 부리려 들면 여지없이 물어제끼니 웬만한 경찰보다 낫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진돗개의 용맹함이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한 교민은 이 나라의 치안 수준을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있어 어렵사리 진돗개 한 마리를 비싼 값에 분양받았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인 양 사랑을 준 덕분에 강아지 역시도 자신의 평생 주인으로 그를 따르기 시작했죠. 그의 집 주위로 수상한 사람이라도 지나간다 싶으면 으르렁거리며 위협하거나 맹렬하게 지저대면서 철저하게 그를 보호했죠. 그러다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가방 하나를 챙겨 들고 함께 산책에 나선 그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이날따라 유난히 으르렁대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신경을 곤두세운 그가 신경 쓰이기는 했지만 워낙 충성스럽고 복종심이 강해 괜찮겠지 안심하며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찰나 상점에 들어가려는 그의 앞에 두 명의 건장한 남성이 막아섭니다.
시작합니다. 남성 한 명은 강아지가 너무 예쁘다면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또 다른 남성은 지하철역 가는 방법을 물으며 그의 정신을 빼놓았습니다. 그러던 찰나 골목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한 남성이 그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자신의 손에서 목줄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는데요. 범인을 쫓으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빠져나간 진돗개는 빠르게 범인을 뒤쫓았고 1분도 지나지 않아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죠. 사람들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범인과 진돗개는 가방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고 3명의 남성이 전부 매달려봤지만 오히려 개에게 물려 피를 본 후 주랭랑치듯 달아났습니다. 이를 전부 목격한 행인들은 이건 야생 늑대 아니냐면서 견종을 궁금해했죠. 결국 이 사실이 아르헨티나 교민사회에 퍼지면서 진돗개는 주인이 입은 피해를 철저하게 되갚아 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진돗개 품귀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구타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데 홍길동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 구해준다면 어떨까요?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분명 경찰이 알았더라면 또는 확실한 증언이 있다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피해를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을까봐, 또는 괜히 신고를 했다가 신상이 알려질까봐, 또는 신고해도 도움을 받지 못할까봐 등등 다양한 이유로 피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피해자들에게 홍길동이 되어 철저하게 처벌해주겠다며 나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국제소송에 나선 기업, 또는 전세계 모든 우길기를 폐기하겠다는 각오로 우길기 소각을 진행하는 기업, 또는 중국의 한복공정에 맞서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한복 광고를 올린 무모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라카이 코리아는 피해를 입혔다면 응당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홍길동이 되어 피해자들을 위로해주는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며칠 전 라카이 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신의 산타가 되어드리겠습니다라며 다소 알 수 없는 공지물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왜 라카이 코리아가 산타가 되겠다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었죠. 라카이는 2021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사랑을 받은 만큼 이에 대해 보답하고 싶다면서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가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겨야 하고 또 누군가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프로젝트의 취지를 밝혔죠. 사실 올해 한국에서는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누군가는 지옥 같은 날을 보냈을 겁니다. 데이트 폭력, 폭행 등 극악무도한 사건의 희생자가 수없이 많이 발생했으니까요. 이런 사건을 접한 라카이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자신들이 합법적 홍길동이 되겠다고 했죠. 즉 현재 학교에서든 연인 사이에서든 그 사건이 어떤 종류의 피해라도 두려워서 혹은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이들을 대신에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움은 어떤 피해인지 그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으나 처벌이 필요한 이들에게 법적인 처벌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아픔을 속으로 삼키며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여러 사건을 접하셨다시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길거리에서, 온라인에서 누군가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이들을 제대로 처벌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를 입은 이들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정화되고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 중 혹은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분을 알고 계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자세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여름에도 라카이는 어린이날을 맞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프로젝트로 제천에서 학폭에 시달리던 아이를 지원했습니다. 당시 어머니에 의한 구제 신청이 있었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했죠. 그리고 당시 가해 학생들이 가장 높은 수위의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이 거짓된 반박글을 퍼뜨리며 2차 가해를 시도하자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라카이가 이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평생 어두운 트라우마에 갇혀 끝나지 않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는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다행히 45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디시멘터리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를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는 일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서 고통받는 이들은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이자 이웃입니다.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꿈을 향해 큰 날개짓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밝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를 널리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